네, 시즌이잖아요. 여름방학.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입시 상담 시즌이라서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지난 영상에는 이제 논술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논술 쓰실 분들 고민하고 있다, 어느 대학 쓸지 모르겠다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공부하라. 그죠? 공부도 안 하면서 논술 쓸까 말까 고민하는 건 시간 낭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인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거,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듣는 거, 대학 안 갈래요, 꼭 가야 돼요, 별로 저는 아무 데나 갈래요, 아무 데나 갈래요, 전문대 그냥 쓰면 되죠, 이런 얘기 엄청 이 4에서 7등급 친구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 시기가 되면 논술 혹은 어디 대학 쓸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대학 생각이 없었다가도 이제 선생님이나 강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안 듣다가 친구가 대학 가려고 뭔가를 하면은 자기도 뭔가 대학 가려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우리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대학 생각 없으면 아마 이런 고민도 안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고3은 어쨌든 한국에 살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입시를 치르는 친구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대학 어디 갈지를 이 시기가 되면 다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 갈 생각이 없다고 핑계 대면서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4에서 7등급 입시 상담 이제 저는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왜 받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할 생각이 없다, 학생분이 공부할 생각이 없다, 그냥 안정 지원할 거다. 나 그래서 5, 6등급이 쓸 수 있는 대학을 찾아놨어. 그러니까 이 찾아놨다는 게 뭐 교과든 학종이든 찾아놨다, 그러면 쓰면 된다, 상담 필요 없다,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학 괜찮으면 쓰시면 된다. 네,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학은 안정권으로 지원할 수 있게 대부분 학교에서 추천해 주시니까 쓰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붙겠다. 네, 안정으로 쓴다면, 적정 말고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안정으로 추천해 주시는 학교들로 많이 쓰면 된다.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저 근데 여기 대학 붙을까 안 붙을까 이런 거를 입시 상담을 저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네, 그거는 어차피 성적 나와 있는 거 보고선 그 4에서 7등급 쓰는 친구분들의 대학이 어쨌든 물론 이제 성적 순으로 거의 1순위가 성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뽑는 교과 전형은 그래서 추가 합격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해서 실제 경쟁률이 엄청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적에 맞춰서 쓴다라고 하면 교과 전형으로 쓰면 거의, 네, 평균 맞춰서 쓰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정권 1차 합격 때 추합 말고 최초 합에 들어가는 대로 쓰면은, 안정을 쓰면은, 네, 한두 개는 당연히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쓸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저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맞을까요? 라는 입시 상담을 외부에서 돈 주고 받을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료로, 저처럼 무료로 입시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불안한 마음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의미 있는 상담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저는 4등급 친구들한테 왜 하느냐, 입시 상담하자고 하느냐는 지난 영상에 다 사실 얘기한 거죠. 저는 이제 4에서 7등급 학생들 중에 나이가 내신은 정말 말아먹었지만 마지막으로 내 성적에서 갈 수 없는 대학을 상향 지원할 생각이 있는가, 상향 지원을 하는데 그 얘기한 거죠. 상향 지원 하고 싶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말고, 상향 지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학생, 그죠? 공부할 의지가 있는데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 그죠? 부모님 의향 말고, 부모님 의사 말고 학생이 본인이 예를 들면 논술 전형도 찾아보고 막 책도 사서 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막 노력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하는 모의 논술이라는 그런 걸 참여해서 하고 있었다, 했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상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 친구들은 논술 전형을 도전하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 상담은 그거죠. 4에서 7등급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상담은 논술 전형 저는 상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상담이, 논술 전형 상담을 하는 거는 현재 못 가는 대학을 상향 지원해서 도전을 해볼까 말 것인가, 그 다음에 나의 수학, 국어 성적에 따라서 글쓰기를 할 건가,
약수령을 할 건가 수리 논술을 해도 되는가. 네. 그래서 저는 그 글쓰기랑 수리 논술에서의 기준은 대한민국에 사는 4에서 7등급 친구들, 일반고 친구들이 대체로 합격하는 대학교를 보자면 그 대학교 일반고 친구들 4에서 7등급 친구들이 합격하는데 과학고 출신이 한 명도 없는데 수리 논술을 내가 4등급이라고 못 쓴다? 이런 거는 네, 말이 안 되는 핑계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성적 안내라든지 실제 경쟁률이라든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등등등등에 대한 그런 의견을 유튜브로 막연하게 보는 거 말고 이 등급의 친구들에 맞춰서 보고 결과들을 들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그거 아니고서 내가 여기 써도 될까요? 여기 써도 될까요?는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거. 그 성적에 맞춰서 쓰려고 하는데 교과니 학종이나 이런 거 고민하는 건 사실 3등급에 많이 해당하는 거고 이 4에서 7에서 말하는 제 4는 이거예요. 그냥 전과목 국영수사가 대체로 다 4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한두 개가 4라서 3, 4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이 3 친구들처럼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해야죠. 내가 학종에서 그 특별한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친구들 말고 난 진짜 4중 만대 5등급 대다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학의 뜻이 없으면 안 가도 되고요. 대신에 안 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스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거는 안 되겠다. 4에서 7등급인데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대학을 가는데 안정으로 그냥 더 이상의 공부를 안 하고 싶은지 공부를 할 생각이 있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나눠진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공부할 뜻이 있는 친구들만 입시 상담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입시 상담은 외부 입시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충분히 성적을 가지고 생활 기록부를 보면서 학교 선생님들도 요즘에 다 충분히 컨설팅을 다 해주시잖아요. 안정적으로 지원 학생을 떨어지지 않는 전략으로 어쨌든 수시 전략을 대체로 학교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그 학교 중에서 내가 현실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근데 플러스 알파로 학교 선생님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학이 있을 수 있으니 내 등급대 있는 대학을 본인이 좀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잘 알려지지 않는 예를 들면 안성 근처에 있는 친구다. 그럼 한경 국립대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국립대에 내가 혹시 갈 수 있는지 통학이 가능한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찾아보고 통학 가서의 생활 이런 거를 고민을 하면 되는 거지 어느 대학 쓸까요? 합격 가능할까요?에 대한 상담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네, 그래서 4에서 7등급인데 나는 마지막으로 수시 많이 뽑는다고 하는 가천대 도전해볼 생각이 생겼어요. 서울의 국민대 상명대도 약수형 논술 본다는데 같이 써볼 수 있을까요? 네, 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수학 못하는데 진짜 수리 논술 쓸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다 1, 2등급만 쓰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쓰 여기 우리를 저 여기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대학교의 수리 논술 물론 미적 기하 나오지만 평균 점수가 낮고 합격한 친구들의 내신이 나랑 비슷하다. 그리고 출신 학교가 일반고래. 그러면 그 일반고 합격한 친구들이 죄다 이런가? 그럴 수가 없겠죠. 수리가 이만큼이면 솔직히 국어가 안 됐어도 영어를 했어도 여기 4에서 7등급이 논술로 쓰는 대학을 가겠죠. 정시로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1, 2등급 친구들이 수리논술 써야 된다고 말하는 거. 우리는 대부분 인서울을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4년제 상위권 대학들에서 논술 전형을 뽑고 하니까 거기 학교를 대체로 다 지칭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4에서 7등급 친구들이 현실적으로 높게 던져보는 논술형 대학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그래도 이름 들어본 대학 쓰는 친구들의 어떤 수시 카드 고민 그들의 수시 전략 이거에 많이 나와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고 현실적인 4에서 7등급 친구들이 쓸 수 있는 대학교가 어디인지 도전해볼 수 있는 전형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러면 그들의 내가 나랑 동급 같은 등급대인 친구들이 여기 대학교를 쓰는데 그 합격한 학생들 신입생들의 비율이 일반고가 많은지 그 전형에 일반고가 많은지 아니면
외고 자사고하고 이 친구들이 섞여 있는지 이런 비율들을 다 데이터로 대학교에서 공시정보로 공개를 해놓기 때문에 전형마다 어떤 전형에 어떤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합격했는지 어느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는지도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찾아보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걸 찾아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검증을 받아보고 그리고 도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입시 상담이 필요한 거다. 네. 근데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유튜브 영상들 찾아보시면서 일단 수원 수투를 하셔라. 약수령 논술 대학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일단 수원 수투를 하고 있어라. 그죠? 수원 수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 최저를 맞추면 대부분 그 논술 학원이나 설명회 하는 곳에서 다 여러분들이 이게 2합 5만 맞출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대학이 쫙 가고 싶은 대학들이 눈에 앞에 펼쳐지죠. 그래서 근데 2합 5를 3년 지금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맞췄는데 맞추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2합 5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건 영어가 2등급 때리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도전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또 다 쓰는 대학이니까 여기 대학은 뭐 실질 경쟁률이 15대 1이더라도 이건 진짜 찐 15대 1이지 않을까. 근데 다른 여기 친구들만 순수하게 쓰는 친구들의 경쟁률이 예를 들면 실제 경쟁률이 25대 1이다라고 해도 여기서의 글쓰기 실력까지 준비된 친구들은 여기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서울을 준비하는 마음과 네, 수도권 그리고 서울에 살짝 걸치는 그 마음의 가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저의 좀 위험한 추측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 학교에 쓰는 친구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친구들이 오는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4에서 7등급은 어떻게 공부를 사실 해왔을지, 공부를 했다고 나 노력했다고 말하는 그 노력의 정도가 솔직히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노력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노력을 내가 이 등급 맞을 만큼만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등급을 사실상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논술이라는 영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요만큼 받을 만큼만 노력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내가 해왔던 걸 노력이라는 말로 포장하지 않으려는 분들만 입시 상담을 받고 준비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4에서 7등급 분들,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학생분들도 되게 이제 고민이 어쨌든 하고 있는 중에 있을 텐데, 네, 성적대로 더 이상의 도전을 하지 않고 쓸 거라면은 사실 외부 컨설팅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등급인데 빵꾸 나는데 쓸 수 있을까? 이거는 그러니까 3이 섞여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죠? 죄다 4인데 그런 거는 조금 무리수이지 않나 생각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도전을 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네, 이제 제가 약수령 논술도 같이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든 글쓰기 논술이든 네, 같이 어떤 학생들이 진짜 쓰는지 보고 문제가 어떤지 보고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전히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지 말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문제풀이 해주는 유튜브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민하는 시간 동안에 누구는 이미 여름방학반 특강 개강을 시작했다. 지난 주말부터 아마 했겠죠? 혹은 시험 끝나고부터 그냥 여름방학이다 생각하고 주말부터 시작했으면 7월달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한 친구들이겠죠. 그죠? 누군가는 나랑 같은 등급인데 공부를 시작했다. 어디 쓸지 고민이 아니라 이 고민은 이미 마쳤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 몇 주만큼의 공부를 뛰어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죠? 어떤 친구는 주말에 가서 12시간 학원에서 순공 시간이 막 5시간, 6시간 하고 있어. 근데 그만큼 노력한 친구보다 더 노력을 해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불태울 준비가 의지가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입시 상담이 필요하니까 받아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아닌 친구들은 입시 상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담임 선생님이랑 이야기하시고 부모님이랑 이야기해서 대학교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친구들의 담임 선생님께 추천받은 대학이 있다 그러면 우리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수많은 대학들이 있고 담임 선생님이 검색기 찾아주신 거에 없는 대학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더 찾아보는 정도. 그 다음에 찾아보고 거리에 따라서 통학 여부, 생활 가능한 여부, 부모님께서 지원 가능한지, 기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 이 학교 합격하는 수 어떻고 저렇고 요거 말고 현실적으로 써도 될지 안 될지, 합격을 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부를 고민을 해서 쓰시는 방향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안정 지원하는 대학교에서는 부모님들께 늘 말씀드려요. 이런 거 지원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떠나보낼 의지가 있으신 딸 같은 경우에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면 자녀는 가고 싶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래서 가족들끼리의 그런 회의 시간이 필요하다. 안정 지원할 거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 안정 지원하는 대학에 부모님이 보내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상담을 하는 거고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앞으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